이번에는 하태경 의원의 판도라 열어주시죠. 이제 제가 할 거는 우리 당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당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제 판도라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힘 땡땡의 시작이다. 땡땡의 시작이다. 두 자. 국민의힘 땡땡의 시작이다. 두 글자 적어주시죠. 오늘 이제 두 분이 질문이 똑같아요. 네, 틀린다면 한번 들어주시죠. 들어요. 하나, 둘, 셋. 하태경 의원님이 맞아요. 정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말한 단어는 조금 틀린데 저는 혁신인데 이제 위기랑 혁신은 붙어 있는 거니까 맥락이 같죠. 저는 이게 틀린 답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맞다 예. 보니까 당황스러워요. 맞다는 말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의 시작이자 곧 그렇죠. 위기의 그게 시작이다.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고 정치권에서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새로운 체제가 생기고 이재명이 아닌 다른 얼굴로 누가 되었든 간에 이 지도부가 들어서고 하게 되면 총선은 순수히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되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더 박수 받는 정치. 이제 국정도 혁신을 해야 되고 당도 혁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당이 굉장히 바빠질 것이다.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른당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 흐름을 보면 국회가 비정상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도 부결표 나오지 않겠냐라는 여의도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혁신을 하게 되면 우리 반사이 못 얻지 않느냐 이런 분석인 건데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략적 왜 없다고 보냐면 우리 의총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가장 컸던 것은 부결이 되면 그 책임이 우리 당한테도 온다는 거죠. 우리 당한테도. 그래서 특히 신경을 썼던 거는 단 한 명이라도 출석에서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표나 두 표 차이로 부결이 됐어요. 그럼 너가 출석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당에서 불출석을 두세 명 불출석을 하면 네가 안 와가지고 부결이 된 게 아니고 책임이 우리 당한테 이제 불똥이 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만큼 가결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실제로 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단 한 명, 외교부 장관만 빼고 전원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전원 아픈 분도 다 왔고 그 말은 가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란했다가 대통령한테 찍히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권은 거의 대통령한테 쏠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구도는 자신이 없으니 이재명 대표를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내적 불안감에 이렇게 저는 국민의힘은 다 당론 지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전영기 의원처럼 저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우리 당이 좀 편하긴 할 텐데, 근데 이제 민주당도 전원도 지금 직후라서 저렇게 생각하는 거고 시간이 좀 지나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보는데. 투표 이후에 개표가 시작이 됐고 국민의힘 간표 의원인 양금희 유경준 의원이 오케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거 가결됐다라고 알린 거예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약간의 환호가 나왔거든요. 진짜 분위기 어땠습니까? 진짜 반응. 이제 정치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 사필 규정이다 하는 생각도 있고 예. 그리고 이재명 없는 총선 새로운 국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이제 여러 생각들이 같이 머릿속에 이제 공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민주당도 제가 생각했던 건 되게 차분했어요. 민주당이 한두 명 정도만 고성치고 이랬고 그래요? 말도 안 대부분 됩니다. 막 이렇게 들리던데요. 한두 분 정도. 뭐 대다수는 차분하게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뭐 이런 그런 모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 당에 더 도움이 되고 덜 도움이 되고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이제 그 우리 의도대로 국정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나라가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당에 도움이 되고 덜 되고를 떠나서 정치인 특권은 없어야 된다. 국민의힘 위기의 시작이다라고 답변을 적은 걸 보면 가결이 국민의힘에게 호재가 아닐 거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건들이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사실상 확정 지어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시나리오를 많이 짜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진짜 모르는 일이거든요. 재판의 내용들, 그 대북 송금 사건들을 보면 증거는 없고 전부 누구의 증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구속 안 됐으니까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일단 26일 내일로 영장 실질 심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26일 날 했던 것도 어느 정도 결국은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지만 검사들이 의견을 좀 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26일 날 했던 것도 약간 정치적 의도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 정치적으로요?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기각이 되든 구속이 되든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추석 밥상을 싸그리 먹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뉴스도 모든 것이 그걸로 도배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기일조차 이렇게 정치 의도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특권의식이 꽉 차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포동의안 되면은 통례적으로 며칠 안에 가는 게 여태까지 관행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거는 특권자의 마인드고요. 26일은 관례적으로 이 정도 날짜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체포동의안 통과되면 그 며칠 내로 네네. 하거든. 일주일 이상 넘어간 적은 없어요. 이제 단 하나 사정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출석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정도 뭐 인도주의적인 조치는 취해주겠지만 뭐 언젠간 하겠죠. 이건 이제 지엽적인 며칠 그러니까 연기되는 건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특권을 떠나서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부분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언제 가겠다, 뭐 1년 뒤에 받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미뤄봐야 2, 3일인데 거기에 연휴가 끼어 있으니까 조금 추석 뒤에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언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속영장이 전 의원님 말대로 기각이 될 경우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기각이 되면은 당연히 전화위복이 돼서 이재명 체제로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구속 상황이다라고 하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도 있고 이대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최악의 경우 옥중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가결파들이 이 개파론에 입각해 있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내 얘기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가결을 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새롭게 뭐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좀 감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중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구속 상황이 되면은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충분히 대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민의힘은 이미 구속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범죄자가 되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나면 형기가 나오면 나중에 구속돼도 충분히 무방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구속시킬 사유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이 자중질환에 빠뜨리기 위한 이런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각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만약 이게 기각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구속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증거인멸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 권력이나 제1야당 대표 권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화영도 마찬가지죠. 주변의 최고위원들이나 비서실장을 동원해서 그 이화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던 거거든요. 기각돼서 그래서 국민의힘에 역풍 맞을 가능성은 없다. 굉장히 낮죠. 뭐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되면 대한민국 구속될 사람 없다. 예. 이 정도 악랄하게 치밀하게 증거인멸 시도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우리 당내 다수파는 이제 소수파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옥중 대표, 옥중 공천을 계속 밀어붙여서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들을 하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대표는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고집하면. 그래서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깨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소수파가 있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지금은 이재명 구속 반대가 다수고 그죠? 찬성이 소수잖아요. 예. 근데 구속이 된 이후에는 이재명 옥중 공천 찬성이 소수고 새로운 리더십이 다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새로운 정당이 되는 거죠. 이 탈 이재명 정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혁신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고 나면 뭐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내용은 좀 대답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결을 했던 소수파의 욕심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명계로 지도부가 꾸려질 그럴 상황은 아니다.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각될 경우에 내년 총선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 경우에 그럼 지금 친명과 비명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맞춰 가야죠. 사실 예전에 자유한국당과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분당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나가봐야 똑같다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돌아올 이익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통합의 제스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중진 의원님 분들께서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잘 통합을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비명계로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해서 갈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좀 많이 감정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영기 의원 같은 생각이 저는 다수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속 반대지만 구속이 되고 나서는 옥중 대표, 옥중 공천은 무리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총선이나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진다. 그래서 오히려 저기 위기라고 썼지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고 나면 우리 당의 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하태경 의원의 판도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힘 혁신의 시작이다의 한 줄 평. (30초만) 주세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나 싶어가지고 신중하시네요. 네. 한 줄 평. 확신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확신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